자,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고.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인간 송영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인천시장을 또다시 두 번째 하려고 하는가, 60초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시계 보이시죠? 저게 이제 0 될 때까지 딱 끝내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송영길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아파서 사실 선거운동이다 하기가 참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에 오늘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시장 도지사가 되겠다가 많이 나서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의미를 우리 국민이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과연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돌이켜보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시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떨어진 국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시장이 스스로 그 세월호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세월호 청해진 해운, 네, 지난해 인천시가 물류 대상 기업 부문 특별상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상 준 거 취소하기로 하셨죠?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그 상은 어떻게 해서 주게 된 겁니까? 보통 우리 시에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 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에서 시장 표창을 상신한다, 그러면 이제 검토해서 주고, 이게 명예에 관한 건데요. 그럼 청해진 해운은 누가 추천한 거죠? 그렇지, 해운협회에서. 해운조합?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장관상을 3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물류 내용이 많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적 화물, 그러니까요. 고박 안 되고,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단속 권한이 해경과 항만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단속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항만과 해운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해운협회가 추천해서 그냥 줬다, 그 말씀이고.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취소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심사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해양경찰청하고 약간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지금 송 시장이 고문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해경 본청이 우리 인천에 있기 때문에 해경청장이 요청을 해서 해난구조협회 좋은 취지, 특별히 그걸 고문 위촉하는 것을 거부할 그런 이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렇습니다. 그런, 예. 관련해 질문하실 것들 없으십니까? 전체적인 것 중에 예. 궁금한 거를 네. 질문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나 집 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볼 때 그 구도심권에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집들이 그냥 비어져 있고 다만 10만 원, 20만 원만 하면은 살 수 있는 폐허 같은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집들을 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집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집을 짓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너무 구체적인 인천시의 공약으로 가는데 네. 우선 공약 내용 짧게 소개해 주시고. 네. 누구나 집이라는 것은 주거와 소유를 분리시켜서 소유권을 부동산 투자 신탁이 갖고 주거권만 분양해서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주거를 공급하고자 하는 주거복지 공약인데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원도심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재개발의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폐가 공가 그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살려가지고 지금 예술마을이라든지 우리 괭이부림을 형태로 새롭게 살리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 집 이러고 이름이. 그게 이제 송영길표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대 후보 유정복 후보와 첫 번째 대립점이 뭐냐면 그 송 시장은 시정 파악하는데 3년이 걸렸다. 이제 숙련공이 됐다. 네. 최소 8년은 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유정복 후보는 스스로 인턴시장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성급한 발언이라 보는데 실제로 인천이 유정복 시장이 있었던 김포의 10배 규모입니다. 네. 30만 김포에 비해서 300만 인천광역시는 서울보다 더 넓고 섭이 168개가 있습니다.
역대 시장 중에 옹진군 7개면 섬을 다 돌아본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서류로 앉아서 다 보고한 것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저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살아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고 현장을 파악하는 데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3년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계속 익혀가는 과정인데 이제 확실한 이 경험에 대해 숙련공이 된 것을 교체한다면 너무 아깝다. 이것은 인천 발전을 위해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하면 아깝다. 이거 참 독특한 표현인데. 보통 재선에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 상투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어느 나라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선에 나온 사람 항상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방금 그 60초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셨어요. 뭐 거기에 많은 이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 지키고 아시안 게임 성공 치르겠다는 것 외에는 전 비전을 밖에 못 느꼈습니다. 대체 그동안 4년 하시면서 내가 뭘 했고 예. 이것을 바탕으로 뭘 해야겠다는지 그런 비전을 방금 60초 동안 저는 못 느꼈습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시기에 과연 4년 동안 내가 자랑할 만한 했던 게 뭐고 앞으로 그걸 봐서 뭘 해야 되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아시다시피 이 전임 시장 때 벌려놓은 수많은 사업과 또 이 10조가 넘는 그런 부채 덩어리 속에 하루에 이자를 11억, 1년에 4천억씩 이자를 갚아가면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지하철 2호선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저희를 작년에 유정복 장관이 있던 안행부 주인신으로 평가해서 국정평가 1등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뭐 제가 하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기초로 아시안 게임을 성공시키고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저희가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FDI를 60억 달러, 6조 이상을 유치를 해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도 저희가 1등입니다. 고용률도 전국 1등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성공시켜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 후보 같은 경우는 부채가 물론 인천 부채가 워낙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데 아닙니까? 네. 광역 단체 가운데서는요. 부채가 한 7조에서 13조로 송 시장 임기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유 후보는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높여 있다고 보는 게 유 후보가 지금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35조의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예. 35조. 국가가 엄청나게 빚을 늘려놓은 겁니다. 지금 35조를. 그래놓고 우리 광역시가 빚을 늘렸다 그러는데 유 후보한테도 기자들이 뭘 가지고 늘렸습니까? 물어보면 내역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늘린 게 없으니까. 이 부채의 내용은 계산 기법에 따른 차이가 드러난 게 3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영업부채를 뺀 7조 4천억에서 지금 13조를 비교해서 6조가 늘렸다는 것은 틀린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계산법이 틀렸다. 그렇죠. 이거를 영업부채를 집어넣은 것으로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조 4천억이 약 2조 얼마 정도가 늘은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실질 부채로 따지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이정복 후보가 이거를 수없이 지적을 해도 이거 틀린 말을 이렇게 일종의 허위의 수치 비교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편에서 지방 광역단체장 후보가 나오면은 시청률 뚝 떨어진다 그래. 지역 얘기만 하니까 네. 정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 송영길 시장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려고 믿고요. 역대 인천시장 누구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리더가 참 드물어요. 뭐 중앙 여의도권에 있을 때는 뭐 차세대 리더다, 차차기 대권 후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방으로 빠지다 보면 인천만이 아니라 경기도만 빠져도 지방 정치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 무대에서 예.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왕 나온 김에 송영길 시장이 앞으로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뭐 가정을 가감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정말 대한민국에 뭐 통일한국도 있을 것이고 또 인천시장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라는 정말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그 큰 꿈을 갖고 한번 그 포부를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권 주자로 띄워주시려고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의 4가지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외교. 네, 예. 저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이 지금은 갑오전인데 갑오전쟁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재현된 느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하고 일본과 미국이 한미일 동맹 체제로 심각한 군사적 대립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광해군과 같은 지혜를 발휘할 시점인데 우리 민주당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의 외교적인 역량이 대단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DJ 수준으로 그 이후로 발전 강화시켜 내므로써 한반도의 평화의 공간을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 DJ 때 IT 산업을 통해 정부와는 앞서가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는 좀 부족해졌습니다. 계속 재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 봅니다. 세 번째는 남북 평화 이 협력을 어떻게 이제 과거의 햇볕 정책 계승이냐 수정이냐를 넘어서 예. 새롭게 하는 경제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드레스덴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통일 대박. 우리 인천시는 삼각 클러스터 주광의 심천과 홍콩 광저우처럼 개성해주 인천을 묶는 삼각 클러스터의 지금 경제 공동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 통합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100%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끼리끼리 패거리, 자기들 뼈는 감싸주고 상대방은 공격하는 이런 이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한 룰과 인사와 이걸 통한 국민 통합 능력이 키워야 되는데 그 네 가지를 저는 인천시장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그러면 인천시장 만약 재선되시면 4년 후에 3선에 도전할 겁니까? 아니면 대권에 도전할 겁니까? 저는 뭐 재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 3선까지 되면 특별한 분을 빼놓고는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고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선은 도전은 아니다.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대선 도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국가의 일이 필요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경영대 출신인데 뭐 배관 용접공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노동운동 하시고. 네, 노동운동을 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거의 경제적인 쪽을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인천 출신입니다. 근데 인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문화적인 쪽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 조금 의심이 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제가 있는지요? 피가 B형 남자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좀 뛰어난 편인데 저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트 플랫폼을 중구 쪽에 만들어서 그거를 798처럼 북경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백령도를 그 안도 다다오 그 건축가가 나오시마 섬을 예술의 섬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백령도 병원들을 아티스트의 그런 주거와 예술 창작 공간으로 바꿔서 지금 제2의 나오시마 평화의 섬처럼 예술의 섬으로 만들어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단세 씨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서민들에게도 클래식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짧게 결국 하나만. 이제 서민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네, 뭐 중앙정치는 별개고 그건 그 다음 상황이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가 실업률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무슨 자살률도 제일 높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비 같은 그동안 그 안 두 해오신 거 가지가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네. 유정부 후보가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유정부 후보가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나를 그래요?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자살률이 전국 1등이 아닙니다. 7등입니다. 음. 그럼 물론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제가 높은 편이지만 자살률이 지금 20년째 상승하다는 게 작년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살률이 이제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고요. 실업률도 전국 1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용률이 1등이고 실업률도 높은 편이지만 실업률은 밑에서 한 두세 번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한 30초만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4년 동안 제가 축적해왔던 모든 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인천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꾸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소통에 있다고 보는데 야당 시장과의 통합적인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장관과 도지사들이 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받아 쓰는 이런 비서 출신의 이런 시도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눈을 바로 바라보고 민심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소통형 리더십이 만들어질 때 진정한 국민 통합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도 수고하셨고요.